와, 뭔가 구멍이 굉장히 숭숭 많이 뚫려 있고요. 역시 뭔가 약해 보이는데? 좀 약해 보여요. 엘라이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마뱀이나 악어 눈을 보면은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눈을. 아, 지금 신형 코나가 공개가 돼서 신형 코나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한 동생이 와 있어요. 바로 BPD입니다. BPD. 안녕하세요. BPD가 있다면 옆에 누가 있는지 다들 아시죠? 솔님입니다. 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뭐지? 체온 체크 했잖아요. 네네.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방역 수칙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그쵸. 자, 코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기존 코나가 약간 정직하면서 약간은 좀 투박한 반듯반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코나는 되게 뭐랄까 돌격하는 모습이에요. DRL이 있고 여기는 이제 헤드램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드램프에 대한 어떤 이 인상이, 눈빛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마뱀이나 악어 눈을 보면은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뭔가 눈을 치켜뜨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싸납게 눈빛을 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많이 들어요. 공격 대상을 정하고 치켜뜨는 저 눈빛. 자,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표정을 읽어보면은 뭐랄까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이에요. 재미진 개구쟁이, 익살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일단은 엔진이 기존에 177마력에서 198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솔린 1.6 터보랑 이 N라인이랑 엔진 마력이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N라인이든 그냥 일반 코나든 엔진은 동일하게 198마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는 27이고요. 연비가 좋아졌어요. 연비가 1km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복합 연비 13.9. 가솔린 SUV 치고는 그래도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연비는 16인치 휠의 전륜구동 기준입니다. 지금 이 전시차처럼 18인치 휠의 사륜구동을 꽂고 있다면 연비는 11.6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되게 젊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이쪽에는 이 라인은 어서 많이 봤죠. 우리가 넥소 뒷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고, 신형 산타페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팰리세이드 아래급에 있는 SUV들은 다 이 표정을 넣으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그릴도 산타페에서 봤던 모양이죠. 조금 더 단순화되고 어떤 인터쿨러의 막은 없지만 어쨌든 이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산타페에서 봤던 그 그릴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반떼 시승할 때 커다란 엠블럼 때문에 막 트럭 옆에서 막 영상을 찍었는데, 와, 정말 이 현대 엠블럼 너무 크게 박아놔서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코나 N라인은 저 현대 로고가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에 흡입구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코나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저 그릴에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로고가 이렇게 커도 그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큰 위화감 없는 것 같아요. 벤츠가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휠이 살이 좀 더 많죠. 외관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느껴지는 특별한 구별점은 없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막 파란색 엠블럼 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휠로 밖에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형 코나의 경우에는 여기 DRL이 눈 역할을 하고 여기 밑에는 뭔가 안개등처럼 보이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눈 표정이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 이 신형 코나는 헤드램프를 뭔가 눈빛처럼 디자인을 하니까 이 DRL은 그냥 눈썹처럼 보이고 얘가 실질적으로 눈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바뀐 코나의 표정은 어쨌든 이 차급에 맞는 첫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좀 이게 영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저처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는 얼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렇게 눈을 공격적으로 치켜뜨고 있는 이 코나를 보다가 코나 N라인을 보면은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코나 N라인은 같은 부품을 쓰더라도 표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코나 N라인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이쪽에 라인을 하나 긋고 여기 입 모양 같은 표정을 만들고 치켜뜬 눈을 만들었다면, N라인은 이 눈매를 이 모양 속에 이렇게 감췄기 때문에 눈 표정, 이 DRL이 얘는 눈썹 같은 역할이었다면 얘는 오히려 DRL이 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나가, 여러분, 이 눈이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코나가 요 DRL이 눈으로 느껴지면은 뭘 닮았냐면 아이언맨 마스크 닮았습니다. 아이언맨 마스크. 게다가 아이언맨이 날아다니는 애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부품들이 훨씬 더 코나 N라인은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컬러의 코나를 사서 금색으로 여기저기 랩핑을 하면은 그야말로 진짜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N라인은
조금 이따가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일반 코나의 실내가 어떤지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는 이 어떤 차체 높이나 크기가 SUV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좀 승용차를 띄워놨다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 기반에 사륜구동을 넣어서 SUV의 역할은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실내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실내 디자인이 외관 디자인의 변화에 비하면은 막 거의 없다 싶은 수준인데, 저 모니터 크기는 이전 연식 변경할 때 이미 모니터가 커졌었고, 야, 드디어 코나에도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사륜구동이 들어가서 앞뒤 구동력 배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액정을 띄워놨네요. 그리고 이 모니터가 투싼은 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코나는 이 운전자 시선을 바로 많이 아래로 안 내려도 될 수 있게끔 모니터를 이쪽에다가 큼지막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즘 현대차 디자인들이 워낙에 좋아서 이런 디자인을 보면 벌써 구형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 예산을 인테리어 바꾸는데도 좀 써서 이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 락 버튼이 있죠. 이게 바로 전후 구동력을 50대 50으로 갈 수 있게끔 락을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홈로 탈출이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게 있기 때문에 코나가 SUV 라인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리고 국산차의 특혜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코나급에서도 아주 시원한 통풍 시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급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옵션을 선택해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레탄이 아니라 완전 그냥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아반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를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죠. 시트의 재질도 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 아쉽죠. 키 174 제 키에다가 딱 운전석을 세팅을 하고 뒷자리 와봤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야, 코나에 이게 있네요. 이게, 자, 여기다가 이제 카시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날 누군가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넉넉하게 했어. 그러면 카시트 설치할 때 저 기능이 없으면은 얘를 닫고 다시 얘 문을 열고 다시 얘를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트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옵션입니다, 수입차도. 근데 심지어 이게 X7에도 없고, 뭐 수입 SUV 이거 기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 편합니다. 저는 이 기능이 코나에까지 들어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174인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반뼘 정도, 뭐 SUV 치고 넉넉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차의 외관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투싼 1.6 가솔린도 이제 저희 회사차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7단 DCT 변속기가 상당히 이질감이 커요. 정말 그 산타페 8단이 축복의 변속기로 느껴질 만큼 이 7단 DCT는 이질감이 좀 큰데, 어쨌든 변속기가 물론 원가나 차 가격 이런 것을 고려했겠지만 7단 DCT가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6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반떼에서 봤던 그 구동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면서 16인치 휠을 넣게 되면 복합 연비가 19.3까지 나옵니다. 자, L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휠 사이즈는 똑같이 18인치입니다. 그런데 이 휠에다가 요즘 현대자동차가 다이아 코팅 많이 하고 휠에다가 정말 이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그런 디자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정말 할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을 연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휠이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보기 좋은데, 어쨌든 이 다이아 커팅 휠을 좀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차는 어쨌든 더 커 보여요. 휠 살이 더 많고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일반 코나 휠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특별한 모델이라는 거를 이 휠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운영을 해요. 좀 낮은 라인업에서는 이 아래를 다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조금 높은 모델에서는 상위 그레이드에서는 여기를 다 바디 컬러로 바꾸죠. GLE, X5, 뭐 까이엔 이런 차들도 보면은 이 바디 컬러를 같이 칠해 놓는 이 디자인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갖고 있냐면, 나는 솔직히 SUV를 오프로드에서 안 타. 그냥 난 도심에서 타. 공간이랑 어떤 시야 확보, 그리고 이 활용성, 그것 때문에 나는 오프로드 갈 일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난 SUV는 타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디자인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흰색 코나라든지 빨간색 코나, 좀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의 이 플라스틱 범퍼 없이 바디 컬러로 차를 다 채우게 되면은 되게 차가 비싸 보이죠. 그래서 요 차보다 요 차가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2배, 1.3배 더 비싸 보입니다. 자, 코나 N의 실내. 코나 N의 실내는 어떻게 꾸몄나 한번 볼까요? 일단은 시트에 빨간색 스티치를 넣고, 변속기가 N라인에 들어가는 그 변속기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i13 라인에서 처음 봤던 변속기 디자인인데 굉장히 굵직하죠. 힘이 있을 것 같이
동력을 남김없이 전달할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이 일반 코나와 이 코나 N라인은 엔진 출력이 198마력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N라인 하면 엔진을 더 센 걸 넣으니까 N라인을 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왜 N라인을 넣었을까요? 이건 사실상 어떤 모양 내기죠. 그러니까 사실 BMW 치면 M팩이라고 봐야겠죠. 엔진 성능은 똑같지만 기본적인 차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럼 N라인이 바디가 바뀐 거잖아요. 디자인이. 브레이크는 똑같잖아요. 브레이크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진 출력도 똑같고 네. 서스펜션도 똑같죠. 서스펜션 세팅이랑 조향비 세팅 자체는 일반적인 세팅이랑 좀 다르게 세팅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품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부품, 동일하죠. 부품은 똑같죠. 그러면은 N라인이 제대로 그래도 좀 달리려면 얘를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N 퍼포먼스 아.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시면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조금 더 올리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게 N라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보통 엔진 출력이 좀 더 늘어나는데 요건 아니네요. 그죠? 일단은 네, N라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번 엔진 자체가 기본적인 엔진이 굉장히 파워풀한 출력을 자랑할 수 그렇죠. 있도록 이미 올랐죠. 되어 있는 예. 차량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조향비나 서스펜션 세팅 정도. 그리고 이 테일램프도 앞에 헤드램프의 표정을 맞춰놨습니다. 확실히 코나는 지금까지 이 테일램프가 눈에 많이 익었었죠. 이 밑에는 마치 안개등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테일램프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테일램프가 두 개 있는 느낌이에요. 테일램프가 두 개씩 있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어디가 들어오냐면 밑에는 이제 후진 넣었을 때 조명인 것 같습니다. 깜빡이가 여기 들어가네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전구가 아니라 LED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나 N라인에는 머플러가 이렇게 트윈 머플러가 이제 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아니죠? 가짜 머플러가 아니라 진짜 머플러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 부분이 코나가 좀 이렇게 미약한 느낌이 있었는데 테일 램프가 두 개씩 있는 이 느낌이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약간 전 모델보다 훨씬 더 약간 과분한 느낌? 좀 과분해. 얘도 테일램프의 캐릭터를 갖고 있고 얘도 테일램프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죠, 중복. 자, 이쪽에는 이제 캠핑하는 것처럼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코나도 차박이 가능할까요? 시트를 펼치면은 공간이 그래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보니까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에요. 살짝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풀플랫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갑죠. 엔진룸을 한번 봐볼까요? 엔진은 같지만 N라인이라고 좀 더 꾸며주면 더 좋을 텐데 과연 터보 GDI 스마트 스트림 엔진 커버가 없네. 자, 이게 N라인의 엔진룸이고 일반 코나의 엔진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엔진룸은 똑같네요. N라인에다가 엔진 커버 하나 정도는 더 좋은 거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눠서 트림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 코나만 해도 되게 현대차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 제품 구성이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눠서 모델을 운영하니까 차를 선택할 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택권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래도 N라인이라면은 뭐 조향비 세팅이나 서스펜션을 조금 만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다른 부속을 좀 써줬더라면 아니면 엔진 출력을 단 10마력이라도 높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되네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이렇게 팝업식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도 저 N을 자수로 새겨가지고 훨씬 더 좀 스페셜한 느낌을 많이 살려놨습니다.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은 저 고무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코나 200마력의 그래도 듀얼 클러치의 코나를 오늘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전에 현대차 살 때 첫 차 살 때가 생각납니다. 차를 처음 좋아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오랫동안 차를 꿈꾸다가 대학생이 된 많은 분들께 이 정도의 상품성과 이 정도의 어떤 디자인이라면 정말 재밌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첫 SUV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이 코나를 일상에서 타보면서 다양한 시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